안녕하세요. 프로골퍼 김현우입니다. 우리 골퍼분들이 어프로치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상황에 맞는 클럽 선택 방법, 두 번째로는 어프로치 자세, 세 번째로는 클럽별 거리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의 클럽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56도, 52도, 피칭. 물론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클럽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클럽에는 샌드, SW, AW, 그 다음에 PW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중간에 52도 같은 경우는 F라고 써 있는 어떤 브랜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56도, 그러니까 샌드, A, PW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샌드 또는 이 56도 같은 경우는 공이 떨어져서 많이 굴러가지 않아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클럽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볼의 위치는 보통 저는 왼발 뒤꿈치에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샌드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놓게 되면 클럽의 각도가 세워지죠. 그러면 이 본연의 클럽에 볼을 세우고 띄우는 거에 반대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의 위치는 샌드는 왼발 뒤꿈치에 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프로치를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왼발 뒤꿈치 보통 벙커를 앞에 있거나 아니면 뭐 앞핀에 있거나 그린 좌측으로 가서 거기에서 공간이 너무 없거나 내려막 경사 뭐 이런 상황에서 SW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간혹 이 SW로 런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측에다가 띄우는 클럽인데 굳이 오른발에 놓고 샌드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보통 샌드 웨지 같은 경우는 근거리라면 한 20m 내외가 되겠죠. 20-30m 정도. 그 정도가 되고 공의 위치는 왼발 뒤꿈치. 그리고 클럽은 이제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일직선 리딩 엣지라고 하는 날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약간 12시 반에서 1시 정도만 열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서 어프로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런이 없어야 할 때 그때 꼭 사용하면 좋죠. 52도 A 같은 클럽은 공이 떨어지고 샌드보다는 조금 더 많이 굴러갔으면 좋겠다. 피칭 같은 경우는 사실 떨어지면 많이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S와 A의 중간 정도 되는 클럽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근거리 한 30m 내외라면 왼발 뒤꿈치 여기에다가 공을 놓고 쳐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백, 스윙. 물론 풀스윙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공은 그냥 중앙에 놓아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클럽은 스퀘어하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놓고 그 상태에서 풀스윙.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런닝을 하는 이 피칭입니다. 피칭일 때는 굳이 공을 왼쪽에 놓을 필요가 없겠죠. 이 클럽은 굴리는 클럽이기 때문에 오른발 엄지발가락 앞쪽에 놓고 그 상태에서 이 근거리에서는 어프로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습니다. 띄우는 클럽으로 공을 오른쪽에 놓고 굴리려고 하고 굴리는 클럽으로 띄우려고 왼쪽에 놓고 노력하는 골퍼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 클럽의 본연은 좀 더 굴리는 거에 치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겨울철에 잔디가 없거나 아니면 모래가 많이 깔려 있거나 또는 그린 에이프런이라고 하죠. 주변에 있었을 때 좀 평평하고 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굴릴 때 사용하시는 클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52도로 어프로치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클럽은 모두 다 동일하고요. 어드레스를 했을 때 우리가 보통 클럽을 오픈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만 초보자 골퍼분들이라면 그냥 굳이 오픈하지 말고 스퀘어 상태에서 공을 왼쪽에 놓고 치면 공이 뜨게 됩니다. 왜? 누워있잖아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오른쪽으로 놓게 된다. 그러면 클럽이 세워지죠? 굴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 위치를 왼발 뒤꿈치에 놓거나 중앙에 놓거나만으로도 클럽의 로프트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굳이 클럽을 많이 열어야겠다, 많이 닫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프로치를 할 때 보통 이렇게 여는 골퍼분들 같은 경우는 1시가 될 수도 있고 2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1시 정도 이렇게 리딩 엣지 부분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어프로치를 제가 이제 스탠스를 똑바로 하고 쳐보면
볼이 어디로 가냐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럽을 오픈한 상태에서 스윙처럼 바로 들어서 바로 치면 지금 오른쪽으로 공이 출발하죠. 그것만큼 우리의 스탠스를, 자, 요렇게 백스윙을 했죠. 왼쪽 발을 뒤로 약간 빼주는 겁니다. 그것만큼 좌측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내 왼쪽 어깨, 가슴과 왼발이 뒤로 갑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웃인으로 어프로치를 해라.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의도적으로 아웃인으로 하다가 손과 몸이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프로치를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스퀘어가 된 상태에서 왼발을 뺀 만큼 우리 클럽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간다. 조금 이렇게 쉽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여러분들이 골프 하실 때 또는 어프로치 하실 때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왼발이 빠지는 이유가 공이 똑바로 보내기 위해서도 있지만 어프로치는 거리 조절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내 가슴이 목표를 보고 있어야 마치 우리가 공을 던진다고 했을 때 저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던지는 게 훨씬 더 거리감이 좋아집니다. 우리 가슴을 이렇게 막아놓고 공을 던지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내가 목표를 보고 공을 던진다 라고 했을 때 훨씬 거리감이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발을 빼고 왼쪽 가슴 또는 왼쪽 어깨가 타겟을 보고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상태에서 어프로치를 한다면 훨씬 더 거리감이 좋아진다. 그래서 어드레스 파스처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근거리에서 스핀을 주고 싶으면 왼쪽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은 중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의 방향성을 위해서라도 클럽을 많이 오픈을 했다면 그만큼 왼발을 뒤로 많이 빼주고요. 그리고 가슴도 목표를 봐야 한다. 왼발만 빼고 이렇게 왼쪽 어깨를 스퀘어하게 만들어주면 안 되고요. 몸을 오픈한다. 그래서 내 스탠스대로 클럽을 들었을 뿐인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한다는 모습이 비춰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손의 모양은 약간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스윙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 손등이 이렇게 롤링이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면은 볼이 좌측으로 많이 갈 수도 있고 생각보다 런 발생량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퍼분들이 핵심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사실 그립 끝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예전에 스윙 레프트하고 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백스윙에 올라가서 이 상태에서 왼쪽 손등을 말아주는 느낌보다는 백스윙 했죠? 그러면 이 그립 끝이 타겟 방향으로 역시나 약간 타겟보다는 안쪽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 그립 끝이 뒤로 빠져나간다. 약간 여러분들 느낌은 이거 좀 깎아치는 거 아닌가? 이거 좀 빼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이 어프로치에선 되게 좋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했죠? 이걸 그립 끝이 이렇게 좀 비껴치는 느낌이 몸이 안 돌고 팔만 빠지면 좀 어프로치가 이상해지고 손목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과 같이 회전을 해주면서 우리 가슴이 저쪽을 보는 게 굉장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잡아놓고 백스윙 했죠? 그리고 이 끝이 잡아 빼지는 거예요. 이거는 치키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프로치 잡아 빼주는 거예요. 마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 볼을 이렇게 도려낸다라는 생각이 좋아요. 간혹 어프로치 하실 때 이 클럽 페이스를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렇게 쭉 미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탑볼 뒷땅, 캐스팅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좀 연습을 조금 해보셔야 하는데요. 어드레스하고 이렇게 미는 분들이 있습니다. 쭉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밀어요. 지금 탑볼 나잖아요. 되게 난이도가 높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클럽이 약간 바깥쪽이고요. 근데 어차피 이제 스윙이 커지면은 우리 가슴이 돌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안쪽으로 갑니다. 스윙이 커졌을 때는. 그런데 여기서 백스윙을 하고 들어올 때는 비껴친다. 이 안쪽으로 친다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안쪽. 힐에서 토우로 간다. 약간 비껴 맞는 거죠.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비껴가는. 벙커샷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런 어프로치는 약간 도려낸다, 비껴준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터치감 그리고 매끄럽게 클럽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왼쪽 팔이 좀 빠져주면서 백스윙에 올라갔다가 공이 맞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끝이 뒤로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팔이 접히고. 스윙 같았다면 조금 더 뻗어지는 느낌이 있었을 텐데 어프로치는 잡아서 빼주면서 이렇게 팔이 접히는 거예요. 손등도 조금 더 접히죠. 이렇게 잡아 뺀다. 몸과 함께 돌았기 때문에 절대 나쁜 자세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먼 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50m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60m가 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스윙과 동일하게 내가 거리가 나가지 않는다. 이제는 뭐 이 동작, 이 깎아치는 것만으로는 힘들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스윙하고 똑같이 여기서 릴리스를 똑같이 몸과 이렇게 해주면서 왼손등을 말아주면서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리가 많이 필요하다. 이것으로는 나는 이제 버겁다. 이렇게 빼치는 것만으로는 버겁다. 그런 골퍼분들이라면 이제 개인에 맞게끔 나는 30 이상부터는 일반 스윙으로 가겠다. 나는 50 이상부터는 일반 릴리스를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 런닝인데요. 런닝 같은 경우는 퍼팅 그립을 잡고 어드레스 때 몸을 세워주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공의 위치를 오른발에 놓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 저는 피칭이고요. 볼은 오른발 뒤꿈치에다가 놓고 퍼팅 그립 가끔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른손 잡고 왼손 검지 있죠? 그 손가락을 이 두 마디 위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두 마디 위에 올려주고 엄지손가락은 이 속에 넣어주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왼손 가위 잡고 그리고 이 속에 네 손가락을 넣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이 새끼손가락 약지 위 두 손가락 위에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명선 보이시죠? 이 도톰한 부분과 맞닿을 수 있게끔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고 잡으시면 퍼팅 그립입니다. 이 검지가 바깥쪽으로 나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손목의 꺾임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 피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굴러가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쿠핑이라고 하는 이런 걷어올리는 동작이 발생되면 공이 붕 뜨고 내가 생각했던 런이 발생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퍼팅 그립을 추천드립니다. 퍼팅 그립 그리고 어드레스를 세워주는 거죠. 만약에 이걸 낮춰준다면 샤프트 기울기가 굉장히 낮죠. 그러면 아크를 그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생각보다 백스핀도 많이 먹을 수도 있고요. 방향성이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얘를 조금 더 세워준다면 어떻게 되죠? 조금 더 직진성이 좋기 때문에 마치 퍼팅처럼 보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보내주고 그리고 뒷땅 탑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거리가 많이 나가진 않겠죠. 이 상황은 거리를 멀리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이렇게 세워주면 런닝에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자 오른발 그리고 퍼팅 그립 뭐 좀 짧게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세워주고 왼발에 체중 70% 그리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네, 왼쪽 손등으로 한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가끔 얼만큼 굴러가나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PGA 매뉴얼에는 뜨는 거 5, 굴러가는 거 5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날씨가 너무 습하고 또 아침에 이슬이 깔려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골프장에 맞춰서 만약에 뭐 4대 6이 될 수도 있고요. 뜨는 게 4, 굴러가는 게 6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잘 구르는 데는. 하지만 뭐 6대 4가 될 수도 있어요. 뜨는 게 6, 굴러가는 게 4. 그리고 또 하나는 연습이 부족한 골퍼분들이 한다면 가끔 이거를 약간 반타핑성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뒷땅성으로도 때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편차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연습을 하고 일관된 터치가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좀 기준치를 잡아주면 좋고요. 보통은 5대5, 뜨는 거 5, 굴러가는 거 5, 아니면 6대4 정도로 이 피칭 웨지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거리 조절. 제가 이거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시계판 원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오늘 레슨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프로치를 할 때 저는 허리, 가슴, 머리 이게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클럽은 52도인데요. 여기에서 공은 그냥 중앙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프트가 허리. 네, 이렇게 지면과 평행이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손높이 기준이 허리입니다. 허리, 손높이, 가슴, 손높이, 머리. 조금 더 정확히 샤프트가 평행, 왼팔이 평행, 지면과 그 다음에 손높이가 눈높이 정도. 그러니까 풀백 스윙은 아닙니다. 완전한 풀백 스윙은 아니고 그냥 허리, 가슴, 머리, 손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윙 크기는 5대5니까 허리까지, 손높이가 같다면 허리까지 갈 수 있게끔 한번 볼을 치는 거죠. 발의 폭은 이렇게 뒤꿈치 기준 한 10cm 가량, 네, 이렇게 거리를 두겠습니다. 근거리니까요. 허리, 허리. 이렇게 볼을 한 10개에서 한 20개, 많게는 20개 정도 쳐보시고 여러분들이 거리 생각하지 말고 쳐보세요. 그리고 몇 미터에 떨어지는지 캐리, 그 다음 토탈, 평균 값을 내보세요. 허리, 허리. 이렇게 쳤더니 저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에 떨어지고 굴러간 거리 한 5m 정도가 나옵니다. 5, 15, 그 다음에 굴러간 거 5.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뭐 일단 캐리 기준으로만 얘기하자면 여기 15가 가는구나.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20cm가량 앞꿈치 기준이 아니라 뒤꿈치 기준입니다. 20cm가량 발을 벌리고 손높이가 가슴 높이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왼팔 지면과 평행이죠. 스윙 크기는 5대5고요. 자, 오른발은 이제 한 70% 정도 같이 회전을 합니다. 거리 생각하지 말고 지금 약간 탑볼 맞았죠? 아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탑법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막 탑볼 뒷땅 탑볼 뒷땅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관성이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한 10개에서 한 20개를 쳐보면서 이렇게 쳤더니 저 같은 경우는 한 30에 떨어지고 한 5m 정도 굴러가더라. 이런 식으로 저는 이 평균값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굴러가는 건 모두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캐리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뭐 이만큼 올라가면 이만큼 갑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진 않기 때문에 적게 나가는 분들도 있고 더 많이 나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때리는 타법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때릴 때 조금 작지만 또 임팩을 굉장히 좀 강하게 치시면서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조금 소프트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내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머리에서 머리 이렇게 그리고 오른발은 100% 다 돕니다. 발의 폭은 25cm 한 5cm가 더 넓어지죠. 이게 거의 풀스윙의 맥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머리에서 머리 계속 공을 쳐보는 거죠. 이 정도 쳤더니 50 정도 아니면 55 정도 나가는구나. 뭐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 이 정도 가는구나. 그러면 자 15, 30, 50 정도 갔죠? 이거를 3개지만 허리에서 허리, 가슴에서 가슴, 머리에서 머리 이렇게 3가지로 나눴지만 이걸 나중에 3개의 피자 조각이라고 하면은 이걸 6개로 쪼개는 거죠. 허리를 더 작게 하면은 여기에서 한 10이 되겠죠. 아까 15라고 했죠? 여기서 조금 더 올리면 20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가슴이 30이라고 했다면 조금 더 내리면 25가 되고요. 30에서 조금 더 올리면 35가 되기도 하고 머리에서 조금 더 내리면 제가 50이라고 하셨으니까 45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 나가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의 이 기준점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응용을 하는 거죠. 허리가 15라고 했으니까 이걸 3조각으로 또 쪼개 보겠습니다. 5, 10, 15 이런 식으로 5 그죠? 10 15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 기준에서는 뭘 저렇게까지 뭐 복잡하게 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기준치가 있다면 필드 나갔을 때 나는 이만큼 들면 이만큼 가라는 어떤 믿을 수 있는 나만의 기준이 있으면 훨씬 더 골프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에 맞는 뭐 공의 위치를 왼쪽에 놓으니까 조금 덜 가더라, 뭐 클럽을 샌드 웨지로 가니까 한 10% 정도 덜 나가네,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 나가면서 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쌓아 가신다면 어프로치 하는데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클럽별 선택, 그리고 자세, 마지막 거리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골퍼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함께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SBS 골프 레슨 팩토리에서 레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